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일본에 있는 61개의 은행들이 리플사의 제품을 더 쉽게 사용하게 되고 리플넷에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소식은 사실 2017년 12월에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 소식 자체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는 올해까지는 꽤 많은 진척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사 자체는 작년 것이었다 할지라도 꽤 중요한 정보였고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찌됐든 공유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제가 더 날짜에 주의를 해서 제 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전달해드릴 소식은 어제 나왔던 또 큰 소식 중에 하나였었죠. UAE 익스체인지, UAE 거래소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가장 큰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제 송금 회사였었죠. 이 국제 송금 회사와 아시아에 있는 은행 하나 내지는 두 개에서 국제 송금을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 UAE 거래소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송금 업체로서 연간 송금 규모가 300억 달러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직 리플사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아시아에 있는 은행 생각해본다면 SBI나 시안뱅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개의 은행에서는 엑스레피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꼭 엑스레피시기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XRP를 쓰게끔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플사의 사업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 새로운 오피스를 하나 차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런던에 사업팀이 꾸려졌습니다. 그 전에도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런던에 하나 더 생겼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중동에도 리플사의 오피스가 하나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바이낸스에서 새로 나온 상장 소식인데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하면서 XRP랑도 페어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비트코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리플 XRP를 기축으로 한 캐나다의 거래소죠. 코인필드 거래소에서 이번에 많은 코인들을 상장을 했습니다. 스텔라를 상장을 했고요. 디지바이트, 시빅, 그리고 네트워크, USD 코인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역시나 기축은 리플 XRP죠. 그래서 페어를 보시면은 스텔라 XRP 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페어들도 함께 있지만은 이제 CDC, XRP, 룸 XRP, XRP USDC 이렇게 또 새로 많은 페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리플 XRP를 기축으로 한 거래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에 저항하는 힘은 더 당연히 강해지겠죠. 이렇게 강해져서 비트를 언젠가 때려잡을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리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GMT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저는 없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회사냐? GMT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선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우리는 국제 및 현지 송금, 외환, 선불카드, 관광객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이스라엘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전국 250개 지사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필요에 따라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및 해외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최고의 안전하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금융 서비스 회사가 리플사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파트너 목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여기 보시면 머니그램이 나와 있죠. 돈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그램이라고 하니까 무슨 돼지고기 파는 데 같네요. 돼지고기 파는 돈그램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역시 이제 GMT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그 여태까지 되어 왔었고 얼스포트도 있죠. 얼스포트는 리플사의 파트너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드디어 리플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길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거친 후 이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었다고 하니까 바로 그동안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까지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락장일수록 저는 빵형이 한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이제 마라톤을 시작했을 뿐이고 3년에서 5년 동안 지켜봐 달라. 그 동안에 계속해서 가격은 리플 XRP의 가격은 자연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리플사가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빵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빵형의 트위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형이 이번에 어떤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IMF의 총재였죠. 크리스틴 르갈드가 한 말이 맞다. 돈은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에 있는 금융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 및 여기서는 이제 지불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 지불 시스템에도 이제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앙은행들이 전자화폐를 발행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15개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그런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크리스틴 르갈드가 말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현찰의 중요성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 업무에서 돈이 많이 절약이 되고 또 다루기가 쉬워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몇몇 중앙은행들은 은행 계좌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전 세계 수백만 명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바로 이 디지털 화폐가 그것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결제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찰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으면서 곧 있으면 지폐가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또한 저희 나라와 아주 가까운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제 전자화폐 리서치 기관을 세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많이 데려와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곧 있으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진핑이 뻥을 잘 치기 때문에 이제 시진뻥 코인, 구라 코인 이런 거 나오면 재밌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S코인이 만들어져가지고 계획도 싹싹 세운 상태이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자화폐를 통해서 지불을 하는 그런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 나라만의 코인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의 마무리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보다 그렇게 실용화되지 않은 단계이지만은 이 기술의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빵형과 IMF 계속되는 관계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빵형하고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적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빵형한테는 누나니까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소주도 한 잔 걸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역시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렇고 리플사와 IMF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회의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언젠가 저희에게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전달을 해드릴 작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제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R3에 이제 리플사의 XRP를 사용하게 될 R3의 파트너십 추가 소식입니다. US 크레딧 유니온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이번에 R3의 이코시스템에 생태계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CU 레저라는 이 US 크레딧 유니온 블록체인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해서 R3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R3도 파트너가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전부 다 리플 XRP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몇 분이 또 기다리셨던 악재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고 암호화폐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능성이지 이제 확실히 된 그런 악재는 아닙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판테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25%가량은 ICO로 이제 자금 마련을 했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SEC가 새로 개정한 법에 걸리게 된다면은
SEC에서 그 돈 다 토해내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패닉 걸려가지고 이제 싹 팔아치우거나 이렇게 그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3,0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판을 크게 엎고 싶다 그러면은 SEC에서 그걸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장에 더욱더 큰 패닉이 와서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나빈 굽타 씨가 지금 보시면 중동인 것 같은데 중동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들어본 후에, 자, 가만 좀 있어봐. 들어본 후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think, what is the next move, on Ripple's roadmap, in your opinion? To put you on the spot here. No, it's very simple. So I think one thing, if there is one message that you can get in this room is, Ripple is not an ordinary company. We are not here to have a small market share or do X, do Y, and make small amount of money or something to happen. We are here to make a dent in the universe. Either we will change the remittance universe, the way you understand, the way value gets transferred across the world, between people, between institutions, or we will just fade away. So it's almost 0 or 1, and some of it comes from our Silicon Valley arrogance, some of it comes from, that's the reason 6 years ago we were born with the mission of moving money like information moves today, right? And we are making it possible working with the existing ecosystem. So I think this is a key differentiator about Ripple, and that's the reason we are a monoline company. Every day we get tens of ideas to say, why don't you do security settlement? Why don't you work in trade finance? Why don't you do X, Y, Z? And what we tell them is, just cross-border remittances is $155 trillion problem. We'll solve this first. We'll make a difference to everybody who's present in this room. And once we have made the difference, then only we will look at something else. So we are like, Google is for search, Ripple is for remittances.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re going to do it right, and we will not rest till we earn your respect and your business. 예, 여기까지 시청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빈 굽타 씨, 리플사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자 굽타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 리플 회사는 보통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송금 시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려는 것이거나 사업체로서 어느 정도 이익만 내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우리는 송금 시장을 통째로 바꿔버릴 것이고, 사람들이나 기관 사이에서의 가치 이동을 쉽게 할 것이다. 마치 정보를 옮기는 것처럼 이제 가치를 옮기는 일을 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송금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 후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다른 분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 구글이 검색을 위한 엔진이라면 리플은 바로 송금을 위한 전문 업체이다.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는 그냥 싹 다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예, 굉장히 이제 리플사의 비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얘네는 이 리플사는 그냥 돈 좀 벌어보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송금 시스템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릴 계획을 처음부터 짜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도 정말 크고 야망도 정말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정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세상에서 리플사의 기술은 사회 전반에 이제 안 쓰이는 곳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말에 많은 하락장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다운시킬 수도 있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그 시세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만나서 이제 아니면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본인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길게 보고 리플사의 사업의 가치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역시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